201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B형 현대소설 지문 해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제목이죠.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이라는 작품이고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 수능을 응시했던 학생들이 이 지문에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지문의 길이도 길 뿐더러 인물들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독해 단계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평소 훈련했던 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원칙 있잖아요. 지문 독해 원칙, 문제풀이 원칙만 적용하면 이렇게 아무리 긴 지문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원칙만 믿고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확인했으니 도움이 되는 보기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41번에 보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내면서 이 소설은 무엇에 관한 거? 석가탑 조성에 관한 거구나.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란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서 잘 드러난다. 주인공은 석공 아사달이라는 거. 그리고 이 예술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데 여기에 잘 나타난다는 것. 이 정도 정보를 얻어낼 수 있네요. 네, 읽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보기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42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목할 게 있는지 볼게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설화 서석가타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기행문과 그의 소설에도 나타난다. 자료 1. 불국사 창건 시 당나라에서 온 석공에게 아사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아사녀가 갑자기 와서 석공과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사녀가 필요한 몸이란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사녀가 남서쪽 심리쯤에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며 석공이 보일 듯하여 가서 살펴보니 정말 석공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영탑이라 불렸다. 제목에 대한 전설이네요. 자료 2번.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그는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게까지 천도하려 한 것이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못 가운데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불국사 남서방에 영지란 못이 있으니 여기가 곧 아사녀와 당나라 석공이 빠져 죽은 데다. 자, 그러니까 아사녀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사녀는 아사달의 아내라는 것. 그리고 뭐 연못이 있고 거기에 아사녀가 죽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보를 파악했으니까 한번 본격적인 독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는 내심서로 못마땅해 한다.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가의 홍사를 진행하려 한다. 자, 소설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경우예요. 인물들 쏟아져 나오는 거.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하자? 인물 분석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했던 인물 분석도는 이런 지문을 만나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누구누구 나오죠? 유종 나오고, 금지 나오고, 금지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도 나옵니다. 네, 복잡하네요. 자, 누가 나왔죠? 네, 유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종과 대립하고 있는 누가 나왔죠? 금지가 나왔습니다.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 유종은 화랑도를 숭상하고 금지는 당나라를 숭상합니다. 화랑도 파, 당나라 파.
화랑도파 당나라 파라고 직접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유종은 화랑도를 숭상한다. 금지는 당나라를 숭상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정보면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화랑도 하트, 당나라 하트,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하트가 너무 못생겼는데 아무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둘은 사이가 안 좋아요. 금지에게는 아들 금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종에게는 딸 주만이 있네요. 계속해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은 이제 금지가 아들과 유종의 딸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 거죠. 이 부분도 메모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금지는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누구? 주만과 금성의 혼사를 추진을 했던 거죠. 자, 볼게요. 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혼인을 거절할 밖에 없었으리라. 첫째로 금지는 당학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가 하면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 거? 그 나라의 바로전 임금인 당 명황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독산의 난을 빚어 오랑캐의 말구발에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총나라란 두매 속에 우릉면을 갇혀 있지 않았는가. 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200이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가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술의 감지덕지에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서는 꿈에라도 생각밖에 아니냐.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조화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두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할 자이랴. 유종은 아주 당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죠? 네, 극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반대하고 있네요.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유종이 당나라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그리고 이 금지가 추진하려 하는 혼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 이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런 정보들을 간단히 메모를 해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나이나 젊었더면 유종은 이따금씩 가는 제 팔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이가 조정에 덜어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둘씩 없어지고 인제는 무밑동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즉 지금 유종은 어떤 상태인 거죠? 네, 고립된 상태이네요. 속으로는 그의 주위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련만 당학파의 세력에 밀려 감히 발설을 못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도 젊은이 축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냈는지 모르리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찾으면 몇 천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닦는 일을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이 늙은 향도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벌써 수년을 두고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단 더 어려웠다. 이 고립을 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사위를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자, 요 정도로 메모를 해줄 수 있겠죠. 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쭉 미끄러지는 듯이 터료 바닥에 누웠다. 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삐 사익감을 구해야 된다. 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다른데 정혼을 해놓아야 한다. 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사만통일 당년에 늠름하고 씩씩한 가풍이 당하게 지질리고 문약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유종의 고민이 아주 깊겠네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종이 사회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부여의 천민 석공 아사다를 사모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주말은 누구였죠? 아까 보았던 딸이었는데, 유종의 딸이었는데 주만이 석공 아사다를 사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아까 아사달이 어떻게 한다는 거, 석공이고 번민을 겪게 된다는 거, 이것을 알고 있죠.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 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못 둑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새로운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죠? 아사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사녀. 아사달과 아사녀는 어떤 관계죠? 부부입니다. 아사달은 부여의 천민 석공이라고 했죠. 천민 석공이고, 그런데 주만이 아사달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주만이 아사달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녀가 아사달을 찾아왔다가 어떻게 했죠? 죽음을 맞게 되고, 이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사달은 조각에 몰두하게 됩니다. 탑은 안 만들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빡 사라져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닫고 돌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힝잉내어 둘리었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곰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눈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 환영 모양으로. 근데 지금 이것 왜 새기는 거죠? 조각을? 아사녀를 떠올리면서 하는데 갑자기 주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각에 몰두하는데 갑자기 주만이 떠오르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눈동자는 띠룩띠룩 애원하는 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이 돌에 나를 새겨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아사달은 정을 쥔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도리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실 속으로 기어들어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전경이 그림 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팔 탑돌이 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눈이 맞긴 맞았네요.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때 코에 풍기던 야릇한 향기, 우레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느낌들. 아사다는 고개를 또 한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짝만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둥둥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셀렵게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한 광채밖에 없었다. 지금 이제 주만이 아사녀보다 커졌어요. 그렇죠?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앉은 만즘.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리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자, 이게 아까 봤던 그 범민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아사달은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게 여기서 조각에 몰두하면서 주만을 떠올리고 아사녀와 갈등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고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휘술래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 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 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하나로 녹아들어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얼굴은 다시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이 고뇌가 어떻게 됐죠? 고뇌가
부초로 변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게 신앙의 궁극을 이야기하나 봐요. 그쵸? 보기에서 말했던 이렇게 보기를 미리 읽어두면은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이 문제의 보기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밝아지자 그 돌얼굴은 세 번째 원불로 변하였다. 선도산으로 뉘엿뉘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째 몬물은 수면수면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치와 정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의 고요한 무뚝을 울렸다. 새벽만 하여 한가히 밝은 달이 홀로 정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로 비칠 때 정소리가 그치자 음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 하는 소리가 부근의 정막을 한순간 깨뜨렸다. 인물 분석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번 이야기할게요. 강의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이제 거의 지겨울지도 모르겠는데 인물 분석도 그릴 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읽으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만에다가 메모한 것도 없고 금성에다 메모한 것도 없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사녀는 그냥 죽었다 이거 하나만 나오고요. 인물들이 나오고 나서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얼마큼 펼쳐질지는 글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 인물 분석도로 점수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인물 분석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유종, 금지, 아사달, 아사녀에게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면 소설의 내용이 여기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인물들에 대한 내용은 소설 지문 전체, 이 긴 지문에 고루 퍼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 한눈에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메모한 내용이 제가 메모한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써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물 분석도는 완벽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물 분석도를 그렸으니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풀이 강의 경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